UBS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난주 머니코드에서 구글 AI 압축 기술이죠. 신기술, 이 터보 퀀트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에 따른 가격 매력이 생긴 걸까요? 그에 대한 리포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터보컨트는 지난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압축해서 메모리 부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는 그런 신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왜 챗GPT랑 대화를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AI는 우리와의 대화의 문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대화나 뭐 파일이나 그런 부분을 다 저장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 임시 메모리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추론의 과정을 오면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 그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추론 과정을 더해지면서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AI 압축 신기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 관련주가 떨어진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됐었죠. 하지만 메모리 지출 감소 이런 부분은 단기 우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반응이다라고 했고 어차피 효율적으로 혁신 과정이 일어나지만 총 수요는 더 커지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중론이 됐었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UBS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결국 구글 쪽에서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터보컨트로 전반적으로 미끄러진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런 가격 결정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이 더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에 대한 악재로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 이란의 전쟁 장기화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서 점수를 잃은 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가격, 목표 주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5만 7천 원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32만 원 유지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26만 원 목표 주가 유지했으니까 이것도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였는데 대폭 3월에 이제 이거를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었죠. 128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었습니다. 120달러에서 차츰 올려서 이게 51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여긴 DDR에 좀 한정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업황 전체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UBS의 주장에 대한 근거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한번 좀 보셔야 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IM금융그룹이었고요. 오늘 ISC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는 반도체, 테스트,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밴드 상향 가장 최상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는 긍정적인 실적에 있던데요. 내년 매출 그리고 영업이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AI 매출이 굉장히 팍 튄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461억 원이었는데 2,461억 원이 왜 나왔는지 두 가지로 쪼개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올 거고 그게 고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GPU 되겠습니다. GPU와 두 번째는 ASIC 반도체 쪽 되겠습니다. GPU 보시면 1,683억 원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고객사 엔비디아와 AMD 쪽에서 GPU 생산량은 올해 매출 단위입니다. 70%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바 이쪽에서 잡히는 매출이 1,683억 원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ASIC 쪽입니다. ASIC 가속기 반도체 쪽 여기 매출이 좀 크게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고객사가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자체적으로도 올해 생산을 70%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사 확장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구글 TPU 있겠고 메타
기타 있겠고 바이트댄스 이게 자체 칩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자체 칩 생산에 대한 예정 이런 뉴스도 있다 보니까 긍정적입니다. 여기에서 578억 원 정도 예상되는 거거든요. 이걸 더하면 2,461억 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AI 부분의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ISC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 이 부품 장비 기업의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매출이 높아지고 앞서서 두 가지 GPU와 A직으로 나뉜다. 그게 고성장을 견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이미 GPU는 137% 그리고 A직이 560% 성장했는데 올해 각각 70% 그리고 75%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IM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약간 좀 답답했던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의 향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이제 작년 뭐라 그럴까요? 하반기부터 약간 풀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올해 50% 가깝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월부터 그런 기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메모리 테스트 속개 매출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흐름들이 3월에 확인이 됐고 이제 4분기부터 고객사 신규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소재 이쪽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바 메모리 반도체향 매출 또한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잡히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27년도 이후에도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반도체 잘 보라고 하고 소부장 섹터 잘 보라고 하는데 사실 실적 성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속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맞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AI 테스트 속해 고객 확대 이런 이슈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설비 투자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 1,000억 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1공장이 6월에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인수한 2월 2공장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시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하기 전에 시험 가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흐름들로 지속적으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게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게 실적으로도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바 ISC 앞으로도 보시고요. 그래서 제목도 아예 AI 반도체 수혜가 좀 뚜렷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에서 LG화학, LG엔솔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증권사 이제 연구원이 가장 많은 듣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포문을 좀 띄웠고요. 오늘 LG화학과 LG엔솔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잘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우수수 떨어지는데. 근데 일단 오보행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이 3주간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뜰 수밖에 없느냐? 왜 상대적으로 괜찮은 선택지일 수밖에 없느냐? 오늘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란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재생에너지와 ESS 관련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보수 진영인데 태양광의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승 동력은 또 가격 매력에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볼 때 시총 오늘 같은 경우 한 93조 원 되던데 90조 원 구간이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ESS 이런 부분은 좀 잘 얽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2월 글로벌 ESS 설치량은 1년 사이 50% 가깝게 성장한 흐름들이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연간 매출 3배를 기록하고 있는 흐름들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입니다. 이거 보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ESS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셀 업체나 LFP 소재, 수혜주 이런 부분에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또 하나 말씀드리면 LNF, WCP 오늘 WCP 굉장히 상승 탄력 괜찮죠? 이런 흐름에서 긍정적인 매기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비엔 오늘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던데요.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보면은 이 목표 주가가 국내 증권사 중에 최상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정책 모멘텀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 있고 하나는 유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은 한국판 IRA 도입 기대감이 있는데 미국 AMCP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선호주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에 생산된 여러 가지 제품들 거기에 대한 제조 원가에 대해서 현금성 직접 환금이 가능한 약간 미국식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논의 중인데 공제율 10에서 한 25%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첫 번째 국내 정책 수혜에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 쪽입니다. 유럽이 단단하게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좀 밀어내기 좀 하고 있죠. 배제할 움직임 그런 부분 있으면서 미국과 같이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라. 그런 비중이 높은 기업을 좀 우대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기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질 효과는 2029년에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책에 대한 수혜에 대한 효과가 내년부터 조금 더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IM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을 조금 더 웃돌아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북미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로 여러 가지 우려감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JP모건의 리포트 나왔네요. 삼성 SDI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가를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목표가가 4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여기는 투자 의견도 올렸네요. 투자 의견이 이전에는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 SDI 이렇게 목표주가 대폭 올려잡은 데에는 ESS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전해줬네요.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4,600억 정도 적자에서 3,590억 원 정도 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 대비해서 11% 올려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K배터리는 지속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배터리 관련주는 긍정적인 매기가 어제에 이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처 다변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좀 매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수출 다변화 전략 좀 먹히고 있다라고 하죠. 미국 수출이 1월에서 2월 21% 증가한 흐름들이 있고 LNF 지속적으로 계약 소식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8년도에서 29년도 수치거든요. 그 규모로 ESS 출하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모멘텀은 ESS구나, 에너지 저장 장치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전기차 시장 혹시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수요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 자체적으로도 1월과 2월 보면은 5개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사이에 32%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전기차의 좀 시장에 훈풍을 가져다 주고 있고 ESS 이런 부분의 날개를 받아주면서 삼성 SDI 관련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K배터리가 긍정적인 훈풍을 좀 가져다 주고 있으니까 이 연결고리를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주, 또 JP모건에서 조선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산 섹터에서 좀 찾아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2월 달에 목표 주가 좀 변경 소식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머니코드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목표 주가가 좀 유지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5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가 좀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이런 부분에서 지상 무기 체계에 대한 계약 협약, 소식 이런 부분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폴란드양 매출 공백을 좀 잘 수주로 엮을 수 있을지 상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대 롯데 목표 주가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4월, 5월 이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목표 주가 59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중동 국가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LIG 넥스원에는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요격 미사일 관련해서 수익이 확인됐을 때 이익 창출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받을 수는 있겠죠. 한국항공우주 역시 목표 주가 18만 원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K방사는 우수한 납기력 그리고
뭐 가성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잖아요. 미사일, 항공, 지상 장비 이런 부분에 막강한 매출 그리고 수주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이 눈높이에 잘 맞춰 나올지 그 이상으로 나올지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변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란의 전쟁 리스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이 시간 외 선물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이란의 전쟁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와야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은 여러 가지 섹터에서 다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JP모건에서는 지금 방산 탑피는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산은 조선인데 하나오션이 탑픽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기업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얘기하시듯이 조선주를 방산과 해군, 수혜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 카타르 LNG 취소 우려 이런 부분은 약간 리스크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조선주 앞으로 해군 산업 수익성 이런 부분이 확인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방산 탑픽은 조선주라고 한 이유 이런 부분에서 하나오션 탑픽으로 골랐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APR과 아모레파시픽을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에서도 그 입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더라고요. 일단 APR은 지속적으로 해외나 국내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목표 주가 상단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APR 42만 원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APR은 머니코드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딱 두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유럽을 시장을 확장한다, 점유율 확장, 그리고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도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APR은 매수고 아모레퍼시픽은 목표 주가 13만 8천 원인데 현재가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 의견 중립입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코스 RX 이런 부분 4분기 턴 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주요 지역의 총 매출 이런 부분이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브랜드에 대한 힘 한계 그리고 마케팅 부담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나 봐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까지는 아니고 지금 중립을 또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 화장품 전반적으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용기, 화학 재료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이잖아요. 이란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물류비 이런 부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힘을 못 쓰겠죠. 물류 병목이 만약에 2분기 이후까지 장기화됐을 때는 수익성에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성수기거든요. 그를 대비해서 재고를 또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운송비가 관건이다. 그래서 시기적인 그런 타이밍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K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 영향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산업 그리고 종목 좀 봐드렸습니다. 이란 전쟁과 AI 기술 전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파고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겪으셨는데 일단 전쟁에 대한 이란 전쟁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종료가 되겠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쟁이 일부 끝나더라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좀 값이 높은 가격에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고 고용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적으로 봤을 때 하방 압력은 여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팽팽히 맞서고 있지 않나라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이건 이란 입장이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기 종료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베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이슈 있다 보니까 전쟁을 조기에 종료해야 되는 니즈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고요.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금리 인상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발 충격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니즈가 확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종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근거 하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에서 이제는 매크로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초기 국면이다라는 분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건 SK 하이닉스건 전반적으로 시장을 올리는 힘이 있었고요. 대형 기술주, 사실 이란 전쟁 리스크 터지고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움츠러든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대형 기술주가 탄력적으로 오르는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란 전쟁 종료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5.6% 올랐는데 여기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마벨테크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전략적 파트너 이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쉽게 해서 AI의 GPU 두뇌를 공급한다고 하면 마벨테크 같은 경우에는 GPU와 GPU 사이에 뭔가 고속도로를 쫙 깔아주는 느낌인 거죠.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AI의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수평이건 수직적이건 전방위적인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뭐 칩 이런 부분은 이제 마벨테크가 만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와서 만들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생태계 안에 넣어두면서 우리가 같이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품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고 전쟁에 대한 종료 기대감 이런 부분이 함께 합쳐져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대형 기술주죠.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 주가 상승률대로 좀 써놨는데 이런 대형 기술 중심주로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좀 염려를 했었던 마이크론,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중요했으니까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 가깝게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DDR5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6% 떨어졌네. 이런 인식 때문에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CT에서 목표가를 좀 낮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란 전쟁에 대한 종료 기대감 아닐까요?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거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텔, 브로드컴, AMD, TSMC,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하면서 마감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스토리지 같은 샌디스크 이런 거 10%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구글의 터보컨트 AI 그 압축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약간 그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는 이슈들이 좀 생기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샌디스크 관련해서는 전체입니다. 스토리지 수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이 상향된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구글의 AI 신기술 터보컨트가 사실 낸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거든요. 좀 맞물리면서 호재를 더한 그동안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축에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역시 AI와 로봇이 주가를 상승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사실 이제 목표 주가 부분에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결국 이란 전쟁 종료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 이제 GM, 뭐 포드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쟁 종료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5월 이후 그 반등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한 흐름들이 있었고 3대 지수가 그렇죠.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들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 나온 이유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린 당분간 이란 전쟁과 AI 신기술 전쟁 안에서 좀 시속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란 전쟁 통해서도 사실상 국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변화하지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IM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동시에 분석을 했는데 28만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발빠르게 쫓아가시면서 최근 앞서서 뭐 디램 현물 가격이 6% 하향됐다. 그에 따른 영향도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는 없이 가고 있다라는 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간 포착 잘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올린 이유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봤고 이런 부분이 이제 216조 원 이런 부분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1년 사이 400% 가깝게 성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높였기 때문에 추정치를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주주 환원 정책 3개년 이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봤고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원가 분담 우려는 있다. 우리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전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빡빡하다, 타이트하다 이런 부분에서 공급자 우위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분석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서 13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고 145만 원으로 올렸죠. 역시 올린 이유는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높여 잡았기 때문에 역시 SK하이닉스 역시 1년 사이에 33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 ADR 상장 이 이슈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거래된다라는 흐름들. 이게 기업 가치의 재평가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환고리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었고요. 역시나 NH투자증권은 HBM 노이즈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선두 지위를 유지하겠네라는 생각이고요. 경쟁사 수율이나 고객 수요가 뭐 튼튼하다 보니까 견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장기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LTA에 대한 그것은 참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언급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도 있다 보니까 큰 흔들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보시죠. 현대차 얘기 오늘 한 6% 오르는데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손을 잡는 과정에서 차세대 여러 가지 그 전력들이 뭐가 있을지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나왔고요. 이제 일부는 더 나올 텐데 4월에 기아에서 CEO 인베스트데이라는 것을 엽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총에서 나온 것을 비롯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역시나 자동차 섹터 이쪽은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66만 원이었고 기아는 21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고요. 매수도 유지입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로드맵 일단 3개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차도
스마트폰 같이 운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시험용 차량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용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확장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속도로 자율주행 차량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8년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고속도로도 하고 도심도 하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차세대 전기차 이런 부분도 공개가 되겠다. 이게 이제 3개년 계획으로 로드맵을 공개했다. 주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AI 관련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엔비디아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그런 피지컬 AI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AI 그 기술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건데 세 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풀스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세트를 공급해주는 공급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학습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뭐 차량 설계하고 제조하겠죠. 이런 부분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엔비디아의 두뇌 이런 부분을 좀 빌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능 칩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견조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주행 모델이 있잖아요. 그걸 좀 고도화하겠죠.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AI 학습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스택을 좀 활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학습 이런 성능도 좀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 모셔널, 42닷 이런 부분에 실주행 데이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해서 막강한 그런 데이터 학습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는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유율 싸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속도 이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핵심 변수가 될 거고 이러한 부분이 잘 돼야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올라간 주가를 뒷받침하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겁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와 중국 간의 그 벌어진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현대차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기아 역시 목표 주가를 유지한 이유 여기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LG전자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분석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업부에서 증액될 거라고 해서 하면서 좀 반가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게 아마도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좀 그래도 상단일걸요. 일단 전장 섹터 있고 가전 섹터 있고 에너지 솔루션 섹터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 섹터 같은 경우에 이익 체력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전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기대가 된대요. 현금 주머니가 좀 두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신산업 잘 되나 봅니다. 이익 기여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 1조 한 4천억 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 사이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14% 가깝게 성장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액추에이터 사업을 좀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액추에이터 쪽 이제 핵심 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업, 가정용 로봇 이런 부분 중요한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컬로이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최근 보면. 근데 이게 내년에 시험 운영을 하면서 이제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하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존재감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공기와 그리고 액체 냉각 이렇게 플러스로 하면서 앞으로 갈 것으로 보이니까 포트의 다변화. 포트의 다변화 됐는데 실적은 각각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오래간만에 또 이런 LG전자의 리포트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T 얘기하고 있는데 KT
주총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두 가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AI에 우리 올인하겠다. 사실 안 그러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AI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이전 정책, 사실 CEO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CEO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주주환원 정책을 고스란히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주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영향을 받나 보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 올려잡았냐? 주주환원 의지가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임 CEO 지금 선임된 거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AI와 IT 중심에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속 성장, 그러니까 성장 전략을 지속한다라는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ROE 정책,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린다, 이런 목표는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KT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확약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계획도 고스란히 가져오고 가니까 신임 CEO가 하는 KT에 대한 정책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걸 주가가 잘 따라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흔들림이 없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LNF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표가가 18만 원 올려 잡았고요. 전기차나 ESS, 최근 들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리 구조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LNF가 최대의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못 박아서 딱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황은 회복세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유럽 판매가 2분기부터 크게 반등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 받쳐주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 이런 부분의 최대 수혜주로 언급되기도 한 거고요. ESS는 워낙 뭐 중요한 날개입니다. 근데 신규 매출이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1분기는 흑자 전환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좀 적어놨습니다. LFP 양극재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 3분기 출하를 시작하고 어제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 SDI를 분석하면서 LNF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렸는데 오늘 LNF 리포트이기 때문에 또 삼성 SDI가 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업 가치가 약 3조로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합종 연행에 있어서 이런 계약들이 좋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보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펄 어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머니코드에서도 그때 평론가들의 굉장히 테스트가 점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조롱이 환호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인데요.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비중은 축소고 올린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고 그렇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국내 증권사의 의견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JP모건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시죠. 출시 직후 악평에 시달리면서 38% 빠지다가 그 이후 일주일간 판매가 의외로 잘 되네. 그리고 불만 사항들을 조금 수정했더니 괜찮은 흐름들이 있네 이러면서 일주일 만에 73% 다시 급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크림스 데저트라고 이제 붉은 사막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과인데 첫날 200만 장 팔았는데 4일차 300만 장 판매하고 예전에 이제 그 기술 평론가들 그런 부분에서 78점으로 악평에 시달렸다가 스팀 유저의 긍정률이 82% 나타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신속한 커뮤니티 소통 하에 민심 회복에 성공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림스 데저트 붉은 사막에 대해서 판매량 추정치를 2배 이상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축소를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그럴 뜻한 신작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간 새 게임 파이프라인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도깨비 많이도 언급이 되던데 이게요. 내년 하반기 트레일러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남은 상황이고 블랙데저트 IP 매출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밤 이 다음의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점수를 짜게 주는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흐름인데 국내 증권사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메리츠증권이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올려서 아주 대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익 레버리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작년 시장이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2배 이상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쇼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에 굉장히 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요즘에는 좀 추세가 좀 반전이 돼서 오히려 홍보하는 데 굉장히 효과를 톡톡히 가져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자발적인 마케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느끼나 보죠. 쇼폰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도 있고 화제성도 있어서 요즘에 화제성이 없으면 또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그런 부분으로 쇼폼이 열일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듯하고요. 지금 붉은 사막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나 뭐 시각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의견이 나타난다고 하고 2주차 스팀 동접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중국도 같습니다. 초기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패치 이후 뭔가 사용자의 불만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틱톡이 더 우위입니다. 여기에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매출 순위 3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목표 주가 10만 원 올리면서 앞서서 외국계 증권사를 좀 판이한 그런 시각을 보였다라는 점 보시고요. 오늘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극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여력이 있을지 여러분도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펄 어비스까지 만나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슈입니다. 일단 어제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관련된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해드리면서 시시각각 시장의 반응을 쭉 봐드렸습니다.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반전의 반전이라고 얘기했던 게 반전의 요소가 이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이 해협을 통행하는 데에 일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통행료, 징수 방식으로 감시 프로토콜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봉쇄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현상은 아니겠네.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 에너지의 숨구멍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란과 이제 오만 사이의 폭 굉장히 좁은 폭 그쪽으로 수송 운전 물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폭이 굉장히 좁다고 하고 원유 글로벌리 약 25에서 27%가 통행이 됩니다. 글로벌 LNG로 봤을 땐 20% 비중이 이제 통과한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래서 아시아 그 경제에서도 생명선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원유의 약 84%가 아시아 향이고 페르시아만 이를 통해서 한국이 75% 의존하는데 거기에서 원유 갖고 이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감시 프로토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완전 봉쇄 아닌 거고 조건부로 개방하는 거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은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어려운 재정난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됩니다. 그런 흐름에서 선박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란이 받는 것이 재정 위기를 넘기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와 관해서도 미국과 협상을 아무래도 했겠죠. 해협 통과 관리 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는 두고 볼 일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반전의 요소가 왔다. 뉴욕 증시가 반응했고 우리 증시도 숨통이 약간 트이는 국면에서 반등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쭉 보셔야 되고요. 2주간 그리고 3주간 미국이 또 이란을 뭐 크게 패겠다 이런 또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향후 경로 그리고 리스크 이런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방산주는 더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 유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나토 탈퇴에 대한 그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에는 유럽이 너무 방위비를 안 낸다라고 압박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탈퇴를 더 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의중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토 회의론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유럽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토가 미국을 위해서 있지 않은데 미국이 왜 나토를 위해서 일해야 하느냐. 비즈니스적인 사고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나토를 불신하는 그런 명분이 더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탈퇴하는 걸 더 강하게 원하지만 현실은 실행 가능성은 좀 더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구조 때문입니다. 어떤 구조냐면 23년도 12월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법적인 장치를 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나토 탈퇴를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원 3분의 2 의원을 수를 또 동원을 해야 되고 의회 별도 입법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일단 걸리는 상황이고 명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뭘 할 때 근데 명분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토 동맹국들이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좀 늘리고 있는 흐름들이 현실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방위비 너무 안 낸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상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입니다. 회원국들이 작년 국방비 GDP 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스스로 무기 체계, 방위비 그 부담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직접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에게는 더 없는 기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좀 장기화된다면 이제 서방 국가 쪽에서도 방위비 이런 부분을 더 늘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자가 각자의 국가를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생중계를 해드렸다시피 이란 연설, 그러니까 이란 관련된 대국민 연설에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파병에 요청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미운 털이 좀 박혀 있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동아시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도 있고 서방 국가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는 바 스스로 방위비를 좀 늘리지 않을까. 그런 흐름에서 방산주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시가 앞으로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점차적으로 변동성 파고를 넘고 있는 데에서 메모리 반도체주의 시각, 의견이 혹시 달라졌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런 리포트는 나올 때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머니코드에서는 하고 있고요. KB증권에서 워낙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자주 분석을 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의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골자는 메모리 가격 이런 부분인데 메모리 가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170만 원이고 매수는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구글 터보컨트 AI 압축 기술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는 과장됐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I가 효율화되면서 발전, 혁신 성장하면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컴퓨팅 수요는 급증하고 메모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메모리 이제 탑재량이 높아지는 건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업체 중에서는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있겠다. 그렇다면 메모리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였습니다. 본격화된 게 챗 GPT 이후에 AI가 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AI 시대에 지금은 초기 단계의 국면이다라고 얘기했고 과거의 성장 사이클을 돌아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1995년대 PC가 나타나면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고 2007년 아이폰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성장 사이클이 10년이었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지금은 AI 시대의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서 메모리 탑재량,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는 급속도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다. 이런 점 하나증권의 의견 전해드립니다.
네, MLCC 자연적으로 AI 시대의 MLCC 그러니까 이게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전장에도 들어가고 그런 핵심 부품이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JP모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AI 시대이고요. 또 전기차, 로봇 그런 부분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게 들어가고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이 MLCC 업체는 덩달아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 GPU. GPU당 탑재량이 MLCC 탑재량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MLCC 관련이고요. 5년 내 3배 이상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AI 서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 1%였는데 2030년도에 4%로 늘면서 4배 급증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AI 서버 전기차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I 로봇에 들어가는 MLCC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제품 대비해서 훨씬 값어치가 높다고 합니다. 한 2배, 3배, 3배 쳐준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혁신 제품을 내놓습니다. 차세대 그런 제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용량도 50에서 한 60% 늘어나는 흐름들. 그럼 탑재량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MLCC 자체적으로도 대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붙는 수요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는 MLCC 분석을 하면서 일본 대표적으로 무라타거든요. 무라타 제약소. 여기에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습니다. 중립에서 비중 확대. 그리고 일본 기업인데요. 타이오 유덴 같은 경우에도 두 기업을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으니까 보시고요. 올해 중반에 수급 긴축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이후에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도 살펴보시고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MLCC는 또 삼성전기 아니겠습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 거의 최상단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JP모건에서 MLCC 분석했던 바 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아직 2회 말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더 기대감을 실을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대부분의 사업부가 사업을 잘 했나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이고 또 28년까지 연평균 50% 성장.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보면 50% 성장 1년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는데 이쪽에서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유는 MLCC 가격이 상승해서 비슷하게 팔아도 가격이 상승하면 훨씬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JP모건이 무라타 제작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는데 무라타와 함께 AI 서버용 MLCC 시장 내 과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사업부 중에서 패키지 솔루션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MLCC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원가 상승에 대한 구조적인 부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판가 인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 있고요. ABP 기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좀 기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2월 말부터 신규 거래처에서 공급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가적으로 더 성장에 대한 룸이 있는 바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기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다 이쪽에 있겠죠. 어쨌든 MLCC 이쪽은 우리가 AI 시대에 꼭 봐야 할 핵심 부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카카오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한 6%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만 원으로 내렸고 투자 의견은 매수는 유지는 했네요. 근데 왜 낮췄냐라고 보니까 그 경쟁 기업들의 밸류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파악을 했고 카카오 자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역시나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카카오는 지겨울 정도로 정말 뭐랄까 지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AI에만 뭔가 기대를 거는데 그쪽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치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지금은 가능성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데이터 이런 부분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는 여기서 약간 미달된
계속 그런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이러한 문맥으로 좀 썼고 AI 수익화 정말 이 가능성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주가가 턴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나나가 해당이 될 텐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여행지를 추천해주거나 좋은 식당을 알아봐주거나 선물을 추천해주거나 뭐 이러한 기능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AI 서비스인데 이러한 부분이 잘 된다면 카카오 기업 내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이 안에 머물러서 체류를 길게 하면서 머물러서 좀 이용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거기에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실현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고요. 수익 모델 다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순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올려나요? 1년 사이에 64% 정도 성장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4분기, 이건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역시 두 자릿수 광고 부분은 성장을 이어가겠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포털 다음 업스테이지에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지분 일부 같은 경우에도 일본 라인 야후에 매각하는 그런 이슈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AI 수익화에 좀 올인을 하면서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내야 목표 주가 하향 안 된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카카오 이런 쪽에서 AI 수익화 그런 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걸 이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HSBC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 SDI가 전반적으로 ESS 배터리 이쪽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ESS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삼성 SDI를 ESS의 핵심 수혜주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소형 배터리 부분도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고밀도, 전력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 솔루션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 구조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쪽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데 그걸 또 확보를 하면서 투자 재원이 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그런 선순환 흐름을 보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할 것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ESS 시장은 한국 기업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있고 AI 고밀도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와중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생산 구축된 그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 그런 부분도 말미암아 있는데 어쨌든 지정학적 공급 리스크 속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K 배터리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K 배터리를 쓰는 게 중국 이런 것을 쓰는 것 대비해서 한 16% 절감한다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다올 투자증권은 이제 상반기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사실 이제 이란 전쟁 터지기 전에 화장품 이런 부분이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려나라는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코스맥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언급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좀 눌리는 흐름들이었지만 다시금 튀어나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풀리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다올 투자증권이 오늘 아침에 상반기 화장품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코스맥스 얘기했고 이게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탑 순위에 있는 ODM 업체입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실적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면서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색조의 대표 브랜드 제품 비중이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을 중국 쪽이 좀 막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거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올해 영업이 길게 들여다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상해나 광저우 법인 이런 부분이 성장의 기틀을 좀 마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못한 거 중국 쪽에서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재료 부담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3, 4개월 정도 있는데 그런 부담은 제한적이나 향후 이런 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스맥스
뭐 이런 화장품주가 최근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그 흐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